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기독교 교육의 길라잡이라고 하는 과목을 맡은 조상욱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같이 또 함께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방식의 그런 강의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줌이나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2주 후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길라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교육의 입문,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교육의 어떤 정의, 목표, 또 기독교가 또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의 목적과 개념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번 학기 동안 고민하면서 이 교육 분야에 대한 목적과 방법론 또 여러 지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새롭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정립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라든가 이 교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교육을 빼면 정말 이 많은 부분들이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이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로 그냥 내 생각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날 수 있고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인 여러분 목회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또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 교사,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실력 있는 이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또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좋은 교사, 좋은 교육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알지 못하고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속담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알아야지 이끌어간다는 거죠. 알아야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실하게 배워야만 존경받는 실력 있는 목회자가 또 교육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 학기 동안 동영상 줌으로 이제 강의를 했지만 정말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또 보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실함이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정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성실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도 역시 성실함이 바탕이 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목회와 또 삶에 있어서 귀하게 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대면 수업할 때도 역시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좋은 교육자, 좋은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교육의 개념과 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육이란 이 용어가 너무 많은 곳에 쓰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교육, 뭐 가정교육, 자녀교육, 인성교육, 학교교육, 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뭐 상담교육, 군대교육, 교육이 안 쓰이는 것이 없어. 원격교육, 뭐 현장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뭐 성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 수없이 이 교육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교육의 개념과 범주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없이는 지탱이 될 수가 없고 또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뭐 놀이터에 갔습니다. 또 어떤 짚 라인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육받지 않고 그냥 타다가 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 시작 전에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위험하죠. 교육이 없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교통법규, 이거 교육입니다. 그걸 배우고 실천할 때 서로가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의 개념과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하게 또 다양한 또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교육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교육의 개념, 교육의 어떤 정의, 이 교육의 데피니션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하겠죠.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가 잘못됐을 때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참 편해졌어요. 정말 거기 어떤 입력만 시키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거의 데려다 줍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를 우리가 하겠지만, 저는 이제 영국에서 8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비가 없었을 때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전날 한두 시간을 지도를 그립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도를 다 그립니다. 몇 장을 해가지고 종이를. 그걸 가지고 이제 옆 사람이 안내를 하면서 그 목적지에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죠. 좋은 지도를 갖게 되면, 정확한 지도를 갖게 되면 목적하는 그 지점까지 또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갈 수 있는 거죠. 큰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이 무엇인지,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회 사역이라든가 어떤 곳에서 분명히 리더 이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교육이 무엇인가, 왜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깊이 심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육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찾고 그 목적성이 세워진 다음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주소,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의 부작용, 그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심지어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교회 교육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일반 교육의 그런 부작용들이 이미 교육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육하기가 힘든 지금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학교 교육,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시주의 교육,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은 수동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자율적이고, 뭔가 어떤 목적과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 성취를 위한 기능 추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성공을 위한 교육, 성공을 위해서 교육 목적이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과 같다는 공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나면 뭘 가르칩니까?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가르치면서 성질 급한 부모들이 뭘 가르칩니까?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 국어도 아예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국어를 배우기 전에 영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한참 뛰어다니는 나이에 어린아이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갑니다. 참 불쌍하죠. 제 친구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자녀들이 다 결혼 나이가 됐는데, 어렸을 때 이제 미군들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영어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들을 3살, 4살 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먼저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요? 한국 유치원에 갔는데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을 이상하게 하거든요. 먼저 영어 발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국어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워가지고 좀 어눌하게 바보스럽게 발음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영국에 이제 오래 살면서 영국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국 부모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 부모들은 어린아이, 3살, 4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놀게 놔두라는 거예요. 놀게 놔두고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먼저 영어를 습득하고 부모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부모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 영국에 보면요, 한국 학원이 생겨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버려놓은 거죠, 그 분위기들. 그런데 다음에 이런 부작용들이, 그런 교육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비교없어 서구 유럽이라든가 특히 영국이라든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이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적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각 반에서 몇 명씩 팀을 만들어서 어떤 숙제, 현장 숙제, 프로젝트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합니다. 자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어디도 가기도 합니다. 부모와 함께 가기도 해서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그걸 모아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공동으로 그걸 제출하고 거기에서 똑같이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만 잘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없어요. 경쟁에서 뒤질 것 같죠. 우리 한국 부모들은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만 잘 되면 잘 되고 우리 아이만 똑똑하면 잘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부작용입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라든가 뭐 높은 자리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너 혼자 잘 되고 너 혼자 똑똑하고 네가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서라. 다 이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잘못되고 교육 목적이 잘못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 폐해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죠? 중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수학을 예를 들면 수학의 도형이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함수를 초등학생들이 가르쳐요.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전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쌓고 그들이 사회에 나왔어요. 어떤 위치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정치인이 됐어요. 어떤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죠. 학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죠.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입시가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그 정문에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뭐 서울대 우리 학교에서 누구누구 들어갔다, 뭐 스카이 누구누구 들어갔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수의 탑에 있는 학생들만 취급한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든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자괴감,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대다수의 중간층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뭘 느낄까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반항심,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 분위기, 특히 한국 사회의 이런 교육 목적이라는 철학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성공주의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따라가요?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똑같이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고, 너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밖에 생활은 밖에 생활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르침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올바른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왜요? 한국 교회가 흐름이 기복주의를 강조했거든요. 뭔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받는 거, 복 받는 거, 뭔가 받는 거, 이런 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 관계교육,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직분도 받고 하다 지도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또 심지어 유치원부터 그런 차별화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있죠. 이런 아이들이 중간 또 그 후에 처져 있는 아이들이 사회 부종자라고 우리는 매도합니다. 공부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공부 점수가 기준이 된 사회,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같은 명대에서 고등학교 때 다 올 A를 맞아도 또 여러 뭐 봉사활동에서 점수가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적이 뭐 B 되는 아이들이 가끔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터뷰를 합니다. 굉장히
지도교수 교수들이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페이퍼에 답 달고 문제 풀고 이거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토론을 하고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이 학생의 앞으로의 가능성, 어떤 창조적 가능성, 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육은 암기력이 좋은 사람,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 많이 나오면은 뭐 의대 가고 뭐 법대 가고 다 그런 식이죠. 스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 어떤 학문의 능력을 인터뷰를 통해서 교수들이 파악해서 정말 보이는 점수가 설령 B가 나왔을지라도 그 아이를, 그 학생을 합격시켜서 또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모든 것에 점수가 판단하는 표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주어진 그런 탤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교육 분야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깨져야 됩니다. 엘리트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회라는 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병들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교실에서의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암기하고 점수 위주의 교육 방식이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교육 방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동심이라든가 이해심이라든가 인간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그런 인간적인 면보다는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 배움의 자율성, 이거 하다가는 점수 떨어지니까 아예 못하게 합니다. 창조성 그냥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낡고 무거운 틀 속에 마치 끼워넣는 이 부품들, 기계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창조성, 창의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사치 같은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수를 내야지,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고, 점수를 내야지, 다 점수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제가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 따라가가지고 유학을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영국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페일했어요. 실패한 거죠.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두 번 2년째에도 페일함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암기하고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거기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 대부분 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잘하죠. 그러나 이제 응용 능력, 창의성이죠. 여기에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창의성을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좀 뒤진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앞서고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 이런 그런 병폐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암기식, 기계식, 또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무슨 암송대, 성경 암송대도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것보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뭐 그런 대회에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암송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암송 잘해가지고 상 받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유교적 그 분위기죠. 공자가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공자 타령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잔재들이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죠. 김정일 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분이 이제 TV 교양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유교에서는 어떤 상명하복이라든가 장유유서라든가 뭐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은 온전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창의성, 자율성이 드러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선배가 있는데 또 앞선 뭐 선생이 있고 교수가 있는데 뭐 이런 새파란 것이 뭐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참 이 학문의 분야는 아주 정말 무한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 창조성을 인정하고 어떤 기존의 어떤 틀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어떤 현장에도 분위기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학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통계받고 또 어떤 것을 벗어나면 이단화 취급받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교육은 창의성, 자율성이 바탕이 돼야만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회사라든가 직장에서도 어떤 창조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상사라든가 상관이라든가 또 뭐 어떤 선임들, 선배들 때문에 그 눈치 보면서 그걸 내놓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회사 전체, 직장 전체의 손해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유교 문화의 폐해는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뭘까요? 군대식 교육이죠. 군대식 분위기. 이 우리나라 이 모든 조직 속에 군대 문화가 흐릅니다. 이게 군대 문화를 제거하지 않으면 바른 교육 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군대 문화는 명령하잖아요. 자, 군대 생활할 때 성공하는 사람, 빨리 진급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뭘 잘해야 될까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누구 라인을 타느냐, 어떤 줄을 잡느냐, 어떤 줄에 서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태타 일으켰던 과거의 누구누구도 보면은 다 무슨 줄을 섰어요. 줄을 잘못 서다가 죽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창의적인 뭐 연구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노벨 물리학상이라든가 노벨상이 적은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창의성 이런 거, 자율성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유럽 나라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학문적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정치 역사도 보면 대부분 그런 군대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이제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을 짚어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또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무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 성령의 교훈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 교육의 목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기관이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봉사도 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기관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되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역사관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적인 정의관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적 윤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그 가르친 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교육제도의 단점과 한계, 문제점들이 많이 우리가 지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전인교육, 이거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지도자들, 교육감이라든가 교육 철학자들,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전인교육, 부모들이 웃어버립니다. 왜요? 성공시켜야 되는데 무슨 전인교육, 품성교육. 근데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철학을 한 사람 뽑기도 합니다. IT 기업에 인문학을 한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인간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리시화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철학과를 없애려고 할 때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철학과를 졸업해서는 취직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가들의 마인드라는 거죠.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인문학 분야가 학생들이 지원도 많이 하고 경쟁도 세고 또 그런 곳을 나온 사람들이 또 어떤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는 그냥 기계적이고 암기 위주의 결과 점수 위주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 사회에서 어떤 권력과 부를 갖기 위한 어떤 절대적인 평가 척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이유가 이미 다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죠. 블라인드로 시험을 보지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개념이 수단화가 되어 목적화되어 있어요. 요즘 신흥대학들을 보면 무슨 별의별 과가 다 있어요. 바둑학과도 있고 무슨 골프학과 무슨 별의별 과가 다 있어요. 이제 수단화가 되어 있는 거죠. 교육 개념의 변질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들을 우리 사회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교육의 개념과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자, 교육 개념의 관점을 바르게 세우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전인적인 면과 자기의 어떤 특성,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달란트들을 잘 개발시켜서 교육 현장에서 그걸 개발시켜주면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또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선수 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은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육이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언어학적 개념으로 교육을 말할 때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이 파이디오는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고고스는 이끌다, 리드하다, 안내하다 뜻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이제 체육관, 함께 모이는 것은 짐이라고 그러죠. 짐내주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모이게 해서 집합적으로 교육을 또 체계적으로 시켰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품성과 예의, 행동,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의 그 원리, 규범, 사고방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앞선 교육을 했다는 거죠. 전인 교육에 있어서. 어원학적으로는 이제 페다고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과 학문을 지칭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을. 라틴에서 온 거죠. 이 에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이제 그 엑스, 그러니까 에크, 막 이런 게 있죠. 아우로, 그러니까 아웃, 밖으로. 이제 듀카레는 드로우, 꺼내다. 책상에서 서랍을 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소질, 어떤 포텐셜, 잠재력을 꺼내서 개발시켜줬어요. 그것이 교육이다. 개발시켜주는 활동이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 캐릭터, 성격, 성품, 소질, 또 어떤 재능들, 탤런트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걸 개발시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동양에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맹자의 진신편의 군자유산낙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득천하영제 이교육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육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거죠. 그 의미는 천하에 뛰어난 영재를 얻어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교육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르칠 교자는 교사의 활동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 아랫사람은 학습자죠. 가르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본받아서 배우는 걸 말합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 그 육자는 부모의 활동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부모가 교육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맡기려고 합니다. 큰 오산이죠. 부모가 가정에서 최소한 인성교육, 품성교육, 관계교육은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회에 흘러가는 걸 보면 과거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은 범죄를 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서 아이들이 최근에 이 광주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루거리로 차를 훔쳐가지고 가서 사고를 냅니다. 자, 부모들이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가달라.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 차 주인이 보상해달라니까 욕을 하면서 당신 잘못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부모는 그런 일을 행한 자녀를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죠. 분명하게 손해를 끼친 그 차 주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해서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손해를 겪는 일을 네가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 그가 자라나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모들은 지금 그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대로 크다 보면 그 아이들이 강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 육자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잘못된 상태로 교회에 와보세요. 어떤 일을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교회 교육을 받는데 그 자세가 남다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거죠. 교육의 현상학적 개념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규범적 정의입니다. 목적론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을 그 궁극적 목적과 결부시켜서 규정을 합니다. 교육은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가치와 인격을 개발하는 과정 내지 그 접근 과정으로 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론적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인데 이건 기술적 정의라고 합니다.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정의는 교육의 기본적인 세 요소들을 표현합니다. 그 조작적 교육의 기초 개념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 변화,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렇게나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 행동, 이 요소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행동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외적인 행동은 표출이 되죠. 가시적 행동으로 몸짓이나 표적이나 제스처 등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 행동은 내면적이고 불가시적인 지식, 가시적, 가치관, 또 동기, 내면적 어떤 시스템, 체제를 포함합니다. 이 교육 개념은 어떤 외연적인 행동, 이 extrovert의 액션과 내면적 행동, introvert 액션 두 가지 중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변화 요소는, 변화는 육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개선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지식, 사고력, 기술 등을 이제 변화시켜주는 역동적 작업이 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그 나이라든가 어떤 배경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학습자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정의입니다. 교육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이 하나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의죠. 그런데 이 기능적 가치에 추중하다 보면 교육의 본래의 가치 구현을 놓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기능적이 되면 이건 어떤 인성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루겠지만 페스탈로치가 대표적인 교육자 중에 하나죠. 교육을 그는 사회 개조의 수단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수단으로 봅니다. 상당히 타당하죠. 스위스의 교육자이고 빈민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고아들 교육에 앞장섰죠. 그의 교육 방법론의 대부분이 지금 초등교육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탐구하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주의 교육 방법론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어떤 걸 탐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특별히 자연과의 관계성, 어떤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교육을 강조합니다. 스프랭거 같은 사람은 교육 작용의 본질은 분화 번식이다. 독일 사람인데 교육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스프랭거가 그의 책 Types of Man, 사람의 타입,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가지 인간의 그 태도, 가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theoretical, 이 요소는 어떤 관심이라는 거죠. 관심이 있을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은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관심을 일으키도록 또 유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코노믹한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다음에 에스테틱, 미학적. 이것은 이제 어떤 조화와 어떤 것들을 조합하고 또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 또 소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또 love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가치를 찾는 거죠. 또 political, 이 정치인들은 역시 파워, 권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 religious,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그 unity,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나라와 또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추구하는 것, 바울신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를 어떤 교육
목적 중에 하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리시키고 사회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고 하는 것, 이것은 교육 목적 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도 좀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2주 후에는 대면 수업 할 수 있도록 좀 멀리 떨어져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